다음은 윤석열 캠프에서 일하는 무속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와봤습니다. 열린 공간을 왜 이렇게 정보력이 좋아? 저는 열린 공간 너무 그 캠프 안에 무속인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답니다. 네. 누군지 좀 살펴볼까요? 자, 어제 보니까 이 해우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요스님이 이게 조계종이 아니고 일광 조계종이라고 해가지고 조계종에서 뭐 이제 분파 그냥 사입이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해. 그러니까 어쨌든 조계종은 아닌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박근혜 잘 안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좀 다 알겠지 업계 사람이니까. 네. 아니 자기가 고문이었대. 고문? 네. 박근혜 박근혜 때 고문이었다고? 고문이었대 선거할 때. 아니 친박은 그렇게 때려잡아 놓고 어떻게 고문하고는 그렇게 연결이 됐어? 네. 그리고 뭐 이 건진 보살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게 이름이 뭐 이렇게 많아? 건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윤석열 캠프에 있다 이런 제보를 듣고 이제 해우스님이라는 분 찾아갔는데 그 보살이 김건희 씨하고 만나가지고 자기가 그랬대. 그 건진이라는 사람을 이 해우라는 스님이 키웠대 거의 길러가지고 네가 성렬이 곁을 서봐라.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이 줄을 서라라고 신도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실제 캠프 안으로 들어갔군요. 그렇죠. 건진이가. 네, 건진이가 들어가가지고 뭐 그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이가 보수 진영에 단독으로 나서면은 당의 후보로 되면 내가 정식으로 당사에 올라간다. 그리고 우리 스님들하고 약속이 돼 있다. 전국 스님들 종단 대표자들하고 서울 당사에 가서 정식으로 대면하고 뚜렷하게 밀어주고 발버둥 치자고. 내가 지금도 약속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이 절이 어떤 과거가 있었냐? 소를 가지고 벗겨가지고 이 제물로 살생을 금하는 절에서 소를 가죽을 벗겨서 이거가 제사를 지냈군요. 예, 충주에 있는 절이거든요. 절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 종교가 이거 아무튼 그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네. 이게 이제 윤석열 우리 별명아닌데 최근 들어서 새로운 별명이 이제 무성열이에요. 무속열, 무속열. 무당층을 공략하는. 무당층을 공략하는. 근데 이거 보니까 이미 조직적으로 무당층이 네. 연결이 돼 있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하기에는 자기 아는 저 무당들이 이렇게 한 거지 나도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털라고 교회 나가고 뭐 지금 그 생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그 짤짤이 그 쇼를 이렇게 막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뭐 저기 천공 만났다 이게 얘기해버리고 그 다음 날 지금 윤석열이 이런 열린 공감 TV에서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불교는 이미 작업 끝내놨네. 근데 이 불교라고 하기도 좀 그래. 근데 뭐 저를 다 연결을 해냈대잖아. 근데 자기네 종파겠지. 설마 조계종이겠어요? 아니 이게 그 조계종 본사 말고 지역 체인점들 있잖아. 체인점이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지역 사찰들 같은 경우에는 종파에 관계없이 교류해요 서로. 뭐 어쨌든. 이미 쫙 깔아놨다잖아. 뭐 깔아놨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무 위키에 보면 김건희 정교가 불교로 나와 있어요. 자기가 이력에다가. 근데 윤석열이는 우리 집사람이 말이죠.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어갖고 구약을 다 외워요.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구약을 외운다고요? 구약을 외운다고 어떻게 다 외우지? 구약이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구약을 뭐 이게 그 흔히 하는 말로 성경을 통독 다 읽는 거를 30번을 하게 되면 외우지는 못해도 대충 이게 무슨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저한테 그걸 권하는 이모님이 계셨어요. 이모님 또 누구야? 그래갖고 통독을 한 번 할 때마다 네. 10만 원씩 준다 그래가지고 헐. 제가 그때 그걸 열심히 읽었던 생각이 납니다. 오. 근데 구약을 읽다 보면 이게 진짜 그 족보예요 이게 그래요? 누가 누구 낳고 이런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낳고 뭐 그 낙타가 뭐 낳는 이 족보야 내용들이. 그래서 구약을 외우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게 외워도 뭔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 안에 이제 종교적인 게 담겨 있다고 보기에는 약간 신화 같은 느낌으로 이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작 개신교 목사님들은요 구약을 안 외워요. 다 신약을 갖고 마태복음이나 그 신약을 갖고 얘기를 하지. 아니 그리고 이거 뭐 성경을 외우는 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외웠으니까 말도 바빠서 안 되지. 분리를 못하지. 그렇게 그렇구나.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왜 당 안에는 무속인을 자. 안에다 집어넣고 있냐는 거지. 이렇게 됐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해우 스님이 갑자기 건진 법사,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 갔다는 건진 법사한테 전화를 겁니다. 왜 그러는지는 그냥 약간 내가 아는 내가 사람, 아는 사람이야라는 증명하기 약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좀 똑바로 세우라고 했다고 하니까 너를 찾네라고 하거든요. 날 왜 찾아라고 하다가 아유 교수님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모른다고 해? 해우 스님 이렇게 이 사람들이 건진 법사가 어떻게 윤석열 고문이 됐느냐고 물어 하니까 이렇게 한숨을 한숨 때린다. 아 이것도 소문 나면 또 착살인데 나 잘리는데 그 생각을 했겠지. 그렇죠. 그러면서 거짓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거 모른다고 하세요. 이렇게 막 약간 화를 내고 하면서 건진 법사가 이번에는 해우 스님한테 전화를 끊고 나서 갑자기 엿됐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다시 전화를 전화를 한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찾아간 거면은 좌파 유튜버일 거라고요. 분명히 이러면서 화를 내고 스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대책을 세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관해서 묻는 걸 모른다고 하셨죠? 라고 하면 대충 모른다고 하고 끊었어요. 그러니까 해우스님 연맥인 거네. 건진 제자를. 이거를 이렇게 통화를 해놓은 걸 다 녹음을 떠놓고 강진구 기자가 이 양반도 참 달렸고 직접 건진 법사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뜬금없이 해우 스님이라는 사람이 내가 건진 잘 알지 이러면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이걸 걸려든 거지. 건진 법사가 어떻게 윤석열의 고문이 됐느냐 여기까지 나온 거고 건 여사가 통화했는데 그리고 강진구 기자가 건진 법사하고 통화를 합니다. 이렇게 건진 법사한테 윤석열 후보 잘 지키라고 했다고 하는데 해우 스님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네, 그분이 잘못 말씀하신 거겠죠 하면서 이미 통화 다 했는데. 네, 그러면서 김건희하고 만난 적이 있냐니까 그걸 왜 내가 대답해야 되죠?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이제 건진 법사가 고문이라고 하는데 고문으로서 하는 일이 뭘까요? 왕자 써줬겠지. 왕자 전담. 누가 써줬겠어요 왕자를. 그리고 배신자 색출. 진짜 할머니를 썼겠어요. 예. 관상을 보고 이 새끼가 배신할 놈인지 아닌지 골라가지고 이거를 사람들 채용하고 네. 운영하는데 역할을 하는 고문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의외로 윤석열이 하는 연설문이라든지 TV 토론에 들어갈 대본을 만일 이 사람이 선보고 있다고 하면 그럼 최순실 시즌 2지. 시즌 2지. 대통령 연설을 지가 받아가지고 비서관한테 지가 먼저 받아갖고 수정해갖고 네. 바꿔주는 그런 엿 같은 짓거리를 지금 건진이 하고 있는지를 밝혀야죠. 근데 그러면. 건진 법사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무당이고 본인도 신내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중도 아니네. 신내림 받은 사람이에요. 무속인 그대로네. 그냥 무당이에요. 무당층을 공략한다 진짜로 윤석열은. 야, 그래서 표가 많이 나오나. 네. 무당들이 해줘서. 전국의 무당이 40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그 일단은 자격증 따기가 쉬워요. 네? 자격 그 협회에다가 그 협회가 있어요. 네, 그 무속인 협회가 헐. 굉장히 많아요. 오. 그래서 그 무속인 협회에다 신청만 하면 얼마를 그때 아무튼 예? 그 2주 만에 나와요. 네. 돈 때문에? 네. 혹시 하셨어요? 내가 잠시 또 그런 제안을 받았죠. 네. 네, 그 어떤 선녀님이 나한테 송 작가는 뒤에 굉장히 큰 그 네. 조상의 문신, 글어를 많이 하신 큰 어른이
늘 붙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신이 뭔가 그렇게 똑똑한 얘기라고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래. 우리 조상님이 그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데 알아서 해준다. 외계인이라면서요, 송 작가님. 아니 우리 조상이 외계인이었나 보지. 아, 근데 아, 문제는 뭐냐면 그 조상이 알려준 대로만 이렇게 일방으로 흘러내려오고 아유. 내가 역으로 물어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구슬 내림굿을 8천만 원짜리를 받으면 8천만 원. 내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뭐 로또 번호 뭐가 나올까요? 아, 그런 거 된다고요? 내일 내일 후보자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거 나오는데 몇 % 나올까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주가 내일은 뭐가 상한가칠까 이런 거 다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다행입니다. 안 돼서. 아이고. 그래야 심각하게 고민했잖아. 그것만 되면 왠지 말 그대로 그냥 세상을 전부 다 내 손 안에 얻을 것 같은 거지. 근데 이제 돈이 없잖아. 세상을 얻을 것 같은데 이런 캠프에서 왕자나 써주고 그래서 이제 이게 돈이 뭐 하는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그분이 나한테 이제 제안을 해오더라고. 이게 상차리고 이 굿당 빌리고 하는데 실비로 2천이 드는데 2천만 먼저 땡겨오면 나머지는 나중에 네가 득도를 한 다음에 벌어서 갚아도 된다.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딜을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무당이 박수 무당이 지금 윤석열 캠프에 있는데 윤석열 캠프가 두 개래요. 하나는 뭐 광화문 쪽에 있고 하나는 양재동 쪽에 있는데 그러면 광화문에 있는 거는 이제 겉으로 보여주기 그렇죠. 캠프일 뭐 가능성이 그쪽이고. 있고 결론은 건희 언니가 스님하고 선녀보살하고 같이 결정해서 모든 지령을 내려주는 양재동 캠프가 실질적인 비선 조직일 가능성이 높겠군요. 그러면서 양재동 캠프에서 있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 양재동에도 캠프가 있어요? 이러면서 약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맞구나 어떻게 지들도 몰라. 지들도 숨어 있는 비선 캠프의 참. 그거를 모르는 거지. 아무튼 야. 뭐 이런 이렇게 되면 상황이다. 왕자는 양재동에서 쓴 걸로. 그렇겠죠. 뭐 아니면 뭐 거의 집에 뭐 같이 붙어 다니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래 이게 참 웃긴 일인데 이 뭐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뭐 점 같은 거 뭐 볼 수는 있겠지. 근데 이거 무당을 데리고 다니면서 캠프에 넣어가지고 뭔 짓을 하는지 이러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예? 근데 이 무당이 내가 보기에도 도력이 깊다든가 뭔가 좀 이렇게 좀 쉽게 말해서 배운 무당이 있잖아. 뭐 계룡산에서 10년 이상 입산 수도하고 실제로 이제 뭐 돌을 닦았다거나 이렇게 하고 나오시는 게 내가 보기에 그 만덕산 그 손 선생도 어느 정도 돌을 닦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어찌 됐거나 화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길거리에서 배운 이런 류의 그 법사들은 효력이 없어요. 뭐 효력 있다고 생각하겠죠. 이게 근데 이게 전기차 배터리 충전하듯이 1년에 최소한 3개월 이상 들어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문제는 이게 김건희 씨 옛날에 세종문화회관 그때부터 요 스님하고 그다음에 건진 법사라는 사람이 김건희를 그때부터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관계들인 거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이미 이제 있고. 지들이 당 대표만 당 후보만 되기만 하면 우리 조직력 풀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연결고리가 높네요. 자, 그런 면에서 교회 와가지고 헛소리 빡빡 찌끄리고 간 윤석열에 대해서 개신교 측에서 황교안을 대신해서 지지를 좀 해줄 것인지. 왜냐면 황교안이 됐으면 이것도 엄청 지지받았을 거거든요. 개신교 쪽에서. 황교안님 윤석열한테 전도한다고. 전도가 돼갖고 간 건가?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둘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 보이더라고. 네.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아니 왜냐면 황교안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전부 다 검찰 선배잖아. 사적 자리에서는 뭐 선배님 살살하시던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희룡도 그러고 보니까 그 법대 출신 아니야? 아니었나? 누구요? 원희룡? 서울대 법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아니 이것들이 전부 다 4인방이 유승민 빼고는 거의 법조계 출신이네.
이래서 사람이 법대로 가는구나. 아무튼 어? 지금 있는 저 꼬라지들을 봤을 때 네. 윤석열에 대한 온갖 오물들이 다 이제 이리로 몰려가면서 거의 이제 끝판왕 수준으로 간 게 무속 관련된 의혹인 건데 네. 참 묘한 건 아직도 지지율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이걸 또 뭐 기존 언론들이 다 안 받아쓰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건 되게 큰 일인데 이런 캠프에까지 이런 무당이 있다는 거. 그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칩시다. 또 무당한테 맡길 거야? 국사를?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차라리 이거는. 무당을 입 후보를 시키지. 그러니까 윤석열 왜 나왔어? 무당 말대로 할 거면? 그러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똑똑한 무당이 있으면 차라리 그분이 나서는 게 지금 허경영 총재하고 같이 통합하기도 좋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분위기 볼 때. 천공하고 같이. 천공 스님은 최근 인터뷰에서 네. 그 성공 스승. 천공의 중님은 최근 인터뷰에서 엊그제 나왔더라고요. 그 윤석열 대선 후보로 지목하지 않았어요. 홍준표, 이재명 이런 사람들 다 할 수 있다. 다 배운 사람들이고 하려고 하는 대로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윤석열을 콕 집어갖고는 윤석열, 홍준표를 콕 집어갖고는 지금 나 갖고 비난을 하고 있고 나 모른다고 쌩을 까고 있는데 니들이 나중에 제대로 상황이 돌아가고 난 후에 내 말이 맞다는 걸 느낄 것이다. 그러면서 홍준표도 할 수 있고 이재명도 할 수 있는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를 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안 하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신감 이미 느낀 거죠. 자기를 혼절 쳤다는 걸 알고 바로 인터뷰에서 그런 식으로 윤석열을 또 디스를 했더라고. 천공에서. 그걸 또 보셨어요? 응, 봤어. 저 혹시 재밌어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나 빠져들어가요? 이러다 정법 유튜브에 후원할까봐 나 좀 겁이 나. 네. 출연은 하지 마세요, 제발. 출연? 그 뭐 1,000만 원짜리 뭐 그 안 갑니까 저기 뭐 강의 같은 거 있다던데? 그러니까. 배우는 거 1,000만 원. 차라리 내가 500의 강의를 하나 신설을 할까 배워가지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근데 아무튼 세상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나라 네. 꼴이 이 대선을 앞두고 정책에 대한 토론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런 거를 갖고 꼬투리를 잡고 하고 있는 게 이 언론에 나고 있어요. 아니 앞으로 동북아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중국과의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일본이 저렇게 저항하는 건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며 통일 이후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고 뭐 철도를 어떻게 연결하고 대북 싸움 뭐라고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윤석열은 걱정 1도 없습니다. 왜? 뒤에서 무당들이 다 결정해 줄 겁니다. 그렇지. 예. 무당 국가예요. 마치 안철수가 모든 건 다 전문가들이 해준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많은 우리 쪽 지지자들은 이런 것들하고 싸워서 이 무슨 승부가 되겠나. 자괴감이 든다 진짜.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번에 그 경선 결과 보셨죠? 마지막 선거에 몰표를 준비를 해놓고 진짜 한 10,000표만 더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뒤집어 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어요. 이번 경선 결과 안에서 이낙연 쪽에 그 투표지를 계산을 할 때 10,000표만 더 집어넣었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는데 이 10,000표가 모자라 갖고 지금 상황을 만든 거예요. 네. 근데 나는 오히려 이게 더 무서워요. 왜요? 자, 여기서 만일에 실제적으로 10,000표를 더 집어 49%를 만들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갑자기 3차 대의원 투표의 투표율이 뭐 77%, 65% 이렇게 내려가던 게 80% 이상으로 82%로 치솟은 가운데 몰표가 나왔어. 이낙연에 대해서. 대의원도 안 나왔고 다른 데 전화조사에다 다 안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이 몰표가 나오면서 이러한 현상이 만들어졌어. 그것도 절묘하게 점2 차이로 이 시비를 걸 수 있는 요소를 만든 거예요. 근데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재명 포만 안 건드리고 추미애하고 박영진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부 다 이낙연을 찍어버리는 표로 가게 되면 추미애 후보의 9%나 박영진의 1%가 안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득표율을 유지시켜주면서 표를 분산시킨 거예요. 안 그러면 90대 25가 나왔어야 돼. 95대 26 94대 20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돼. 몰표를 거기다만 줬으면. 근데 분산을 시켜줘가지고 왜 이재명의 50%만 누르면 되니까 분산을 시켜갖고 추미애 쪽이나 박영진 쪽 득표에도 손을 대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여기에서는 정상적인 투표인데 윤석열만 확 튀어올랐다. 윤석열. 둘이가 같은 몸이다. 헷갈렸는데 이낙연만 확 튀어올랐다라고 하는 조직적 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나눠준 거야. 너는 이낙연 찍어. 너는 이재명만 찍지 말겠지. 이재명만 찍지 말되 너는 추미애도 찍어야 돼. 박용진도 찍어야 돼. 안 그러면 누가 봐도 조작질한 티가 나. 아니 이만큼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산을 해도 조작질이 티가 나잖아요. 왜? 그 딱 3차 선거인단 그것만 투표율만 튀었으니까. 튀었어. 그리고 선거 참여자하고 투표율이 너무 높았어. 다 끝난 선거에. 근데 이미 거기에 대한 전조가 보였단 말이에요. 경기도 개표 끝났는데 윤호영이가 그 얘기 했다니까? 아니 우리는 아직도 희망을 걸고 있다.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되게 자신감 있게 그리고 얘기를 선거 했죠. 끝나고 나서 제발 한 얘기. 우리 예상하고 좀 다른 결과가 나와서 예. 무슨 예상을 했길래? 그러니까. 지들이 이기는 것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기는 이거 자체가 예상이 아니라 이게 0.2% 숫자가 모자랄 줄을 몰랐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렇죠. 애들이. 아무튼 이런 조작질이 가능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또다시 51대 49 싸움이 재현된다고 치면 그 작은 일부의 변수나 조작이나 동원을 통해 갖고라도 혹시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절대 긴장의 고삐를 늦추면 안 되겠구나. 얘네들이 반발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좀 더 단단히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진짜 까딱 방심하다가는 이제 큰일 날 뻔했다 이 생각이 들고